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똥손을 금손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Will you marry me? 안녕하세요, 잭이민터입니다. 이제 실질적인 자작 강좌의 마지막 시간이죠. 궁극의 최종 보스 펌웨어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펌웨어라는 건 3D 프린터에서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거고요. PC에서의 윈도우처럼 운영체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류 또한 PC의 윈도우, 맥, 리눅스처럼 여러 가지가 있듯이 이 펌웨어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대중적인 말린이라 불리는 펌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펌웨어라는 어감이 주는 이미지가 뭔가 좀 거창하죠. 프로그래머들이 다루는 전문 분야처럼 들려서 일반인들은 시작할 엄두조차 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할 건 거창하게 프로그래밍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완성된 펌웨어를 가지고 단순하게 필요한 기능을 끄거나 켜고 필요한 수치만큼 입력만 해주면 되는 정도입니다. 마치 윈도우 10의 제어판 설정이나 여러분들 고사양 게임 하실 때 옵션 타협하듯이 나와 있는 메뉴를 조절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 역시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딥하게 들어가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보의 마음은 초보가 아는 거죠. 시작하는 분들 눈높이에 맞게 심플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펌웨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GitHub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GitHub에서 본인이 사용하는 보드에 맞는 기본 옵션이 적용된 버전을 받아서 사용하는 게 편하긴 하죠. 그런데 GitHub라는 사이트를 처음 보시는 분들에겐 그 인터페이스나 자료 접근하는 방법이 우리가 자주 접하는 사이트들과는 조금 이질적이라 적응이 안 되실 거예요. 이건 따로 GitHub를 공부하신 뒤 각자 한번 이용을 해 보시고요. 전 노멀하게 말린 펌웨어 공식 홈페이지에서 순정 상태의 말린 최신 버전을 받아서 제 프린터에 맞게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물은 순정 펌웨어 통 파일과 펌웨어를 열고 수정할 편집 툴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메인보드와 PC를 연결할 USB 케이블을 준비하시면 좋고, 없으시면 그냥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기만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케이블을 이용해서 보드에 업로드 하실 분들은 요 전원 점퍼를 이쪽 USB 5V로 옮기신 뒤에 업로드가 끝나면 다시 원위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말린 홈페이지에서 말린 최신 버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링크 참조하시고요. 다운받으신 후 압축을 풀어주시는데, 이때 주의하실 건 펌웨어가 있는 경로를 정하실 때는 루트부터 말린 폴더까지 한글이 들어가지 않게 영문 숫자나 간단한 기호만 사용해서 폴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중간 폴더명에 한글이 있어서 오류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점 주의하시고 찾기 편한 곳에 압축을 풀어놔 주세요. 그 다음에 펌웨어를 편집할 편집기, 즉 편집 툴을 설치하겠습니다. 이것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무료로 사용이 편하고 가장 많이들 쓰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신 뒤 본인의 운영체제에 맞는 거 설치하시고요. PC의 운영체제는 어떤 걸 쓰시던 사용법은 모두 동일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일단 설치 후 실행해 보시면 뭔가 낯설지만 약간 간지가 나 보이는 듯한 워드나 메모장 같아 보이는 다크한 화면이 뜹니다. 먼저 여기를 누르셔서 플랫폼 IO라고 검색을 하신 뒤에 플랫폼 IO 플러그인 확장 팩을 설치해 주실게요. 그러면 이 개미 같은 녀석이 플랫폼 IO라고 해서 수정한 펌웨어를 프린터에 저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 뭐 그런 거니까 설치해 놓으시고요. 자, 설치가 끝나면 이곳 누르셔서 플랫폼 IO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그러면 여기 위에 제가 사용할 SKR 1.3 버전의 보드는 LPC1768이라는 칩을 사용합니다. 여기 프로젝트 태스크에 LPC1768을 클릭하셔서 여기 메뉴 중에 빌드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필요한 라이브러리나 기타 설치 파일들을 자동으로 설치를 한번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를 누르셔서 폴더 열기 선택하시고 좀 전에 압축 풀어놓은 펌웨어 폴더를 임포트해서 경로를 지정해 놓으시면 이제 드디어 마지막 끝판왕을 뚝 팰 준비가 끝나신 겁니다. 제가 펌웨어에 대해 영상을 만들 때 이걸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컨텐츠의 양과 질을 놓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결론은 최대한 심플하면서 거부감이 없게 효율적인 즉 가성비 좋은 방법으로 일단 순정 상태의 펌에서 제 프린터에 맞게 제가 수정한 부분들을 위주로 빠르게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고요.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 싶은 사항은 제가 펌웨어에 한글로 간단하게 주석을 달아서 설명을 해놓고 해당 파일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스피디하게 넘어가시고 제가 올려드리는 수정된 파일을 찬찬히 한번 쭉 훑어보시면 아, 펌웨어라는 게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하고 쉽게 이해가 되실 거니까 편하게 영상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 더 딥하게 이해도가 필요하시거나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제가 이번 영상 제작 시 많은 도움을 받은 곽슈님의 펌웨어 강좌 영상을 링크할 테니까 찾아가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Drop top in the green light. Don't stop when the beat right. Go fast, please. 자, 폴더 내에 마를린 폴더를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파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룰 것은 config, config advanced, platform IO 이렇게 세 개가 기본적으로 다뤄야 되는 파일이고요. 간혹 보드 단자나 핀들의 역할을 바꾸거나 다른 장치들을 추가로 연결할 경우에 보드의 핀맵 파일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골치 아팠던 미니 16864 RGB 버전의 LCD 패널을 사용하죠. 그 죄로 울트라 LCD DOGM이라는 파일을 약간 수정해 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팅 시 나오는 제 로고 있죠? 요 째기 모양 이 로고 그림이 들어있는 부트 스크린 파일까지 이렇게 필요에 따라 총 5개에서 6개 정도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것 같긴 한데 그 중에 95% 이상은 config와 config advance 이 두 파일을 설정하는 거니까 이 두 녀석을 위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아까 우리가 열어놓았던 해당 폴더가 있습니다. 이 중에 말린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Configuration, Advanced, Configuration 파일이 보이시죠? 네, 이 두 가지가 오늘 주로 다룰 내용입니다. 먼저 Configuration을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아래로 숫자가 쭉 보이시죠? 이게 몇 번째 줄인지 표시되는 라인 넘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순정 상태에서 제 프린터에 맞게 수정한 것 위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이게 바로 현재 마를린의 버전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쭉 내리시면 이제 부트 스크린을 보여줄 거냐. 그리고 이 부분 보시면 처음에 순정 상태에서는 이게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 펌웨어에서는 이렇게 define 앞에 슬래시 2개가 오게 되면 해당 메뉴를 끄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define이 맨 앞으로 나오게 되면 해당 메뉴를 활성화 시키는 겁니다. 즉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는 겁니다. 이거 색깔이 바뀌죠. 아마 여러분들 처음에 받으신 분들은 여기에 꺼져 있을 건데 이건 뭐냐면 제가 프린터를 부팅했을 때 화면에 제 로고가 나오죠. 그 로고를 표시할 건지 물어보는 메뉴입니다. 네, 이 해당 로고를 표시하시려면 이 부트 스크린이라는 파일 보이시죠? 이 파일을 여러분들이 따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저는 일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일단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여러분들은 아직 만들어 놓으신 로고 화면이 없으시니까 이렇게 꺼두시면 됩니다. 저는 켤게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PC와 USB 연결 포트를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냥 기본 0으로 하시고, 자, 이거는 PC와 보드를 연결하는 포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 보드와 또 연결이 된 또 다른 기기가 있을 때 연결하는 포트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프린터를 연결하셨는데 프론트 페이스 혹은 옥토 프린트와 통신이 안 될 경우에 여기를 활성화시키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전송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신 보드들은 모두 다 25만호로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사용할 메인보드, 저는
빅트리사의 SKR 1.3 보드죠.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이 펌웨어에서 제 프린터 이름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부팅 시에 뜨게 됩니다. 화면에.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익스트루더의 개수. 저는 1개를 사용하죠. 그리고 여기는 필라멘트. 지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국내에서는 1.75를 많이 사용합니다. 모르시면 1.75 하시면 됩니다. 자, 또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 다 넘어가고 자, 이제 여기 서멀 세팅이죠. 네, 뭐 온도 센서 세팅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온도 센서들 목록에 나와 있고요. 자, 이 부분이 핫앤드 배드. 이 부분은 프로브 센서라고 해서 여러분들 프로사에 보시면 핀다라고 하는 오토 레벨링 센서가 있습니다. 그 센서에 보시면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챔버 설정하셨으면 챔버 온도 센서의 종류를 설정하시는 겁니다. 저는 익스트루더 하나 그리고 히팅 베드 하나 해서 총 2개의 히터를 사용하죠. 종류가 많지만 잘 모르시면 그냥 1번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핫핸드의 1번 센서 그리고 핫베드의 1번 센서 이렇게 해서 2개만 1번으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쭉쭉 넘어가고요. 자, 이 부분은 온도의 리미트를 거시는 거예요. 최저 온도, 최고 온도. 설정하신 미니멈 온도보다 온도가 낮거나 혹은 맥시멈보다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프린터가 정지되는 일종의 안전 기능입니다. 요거는 적당하게 세팅하시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요 PID 온도 제어 부분이 있습니다. 이 PID 온도 제어는 비단 프린터뿐만이 아니라 일반 산업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온도 제어 방식입니다. 뭐 빌의 적분, 미분을 이용해서 온도를 제어하는 방식이고요. 저는 12V를 사용해서 뭐 굳이 PID가 필요할까 싶긴 한데 네, 뭐 온도라는 게 정확할수록 좋은 거니까. 자, 요 위에 부분이 노즐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활성화 시켜주시면 되고요. 자, 요 부분은 베드 부분. 저는 베드도 PID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활성화를 해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베드 PID를 사용하실 분들은 별도의 외장 모스펫을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본인의 베드 사이즈가 중형 이상인데 외장 모스펫이 없다라고 하시면 베드 PID는 사용하시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쭉쭉 넘어가시면 자, 이 부분은 익스트루더가 해당 온도 이하가 됐을 때는 동작하지 않게 해주는 일종의 안전 기능입니다. 네, 필러가 녹지 않는데 익스트루더가 계속 필러를 밀어내면 문제가 생기겠죠. 네, 저는 그냥 10도로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주로 사용하시는 필라멘트의 최저 녹는 점을 써놓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필라멘트가 자동으로 공급이 될 때 최대 몇 밀리까지 집어넣을 건지 그 길이를 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그리고 서멀 런웨이라고 해서 온도에 좀 문제가 생기면 프린터가 정지되는 그런 안전 기능입니다. 요 3가지는 모두 활성화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자, 또 쭉쭉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마 프린터 자작을 하시다 보면 요 엔드 스탑 세팅 부분을 몇 번 수정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엔드 스탑을 원점, 그러니까 최소점으로 사용하실 거면 요 미니멈을 활성화해 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사용할 출력 크기의 최고점을 사용하실 거라고 하면 여기 맥시멈을 활성화하시면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모두 엔드 스탑을 기준점, 원점으로 세팅을 할 거기 때문에 다 미니멈을 활성화해 줬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엔드 스탑 스위치의 상태에 따라서 true 혹은 false로 값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설명 써놨죠? 엔드 스탑이 눌리지 않았는데 눌린 걸로 인식이 된다 라고 하시면 여기 true, false를 바꿔보시면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모두 XY는 false로 해줬고요. 그리고 Z축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true로 해주고 이 프로브 엔드 스탑 인버팅 있죠? 이 부분도 true로 해주니까 정상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보시고요. 프린터가 동작하시는 거 보고 이 true와 false를 바꿔가면서 해보시면 됩니다. 프론트 페이스를 사용할 줄 아시는 분들은 G코드를 날려서 해당 상태를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시면 일단 설치를 하신 뒤에 오토 호밍을 해보셨는데 만약 프린터가 엔드 스탑 스위치를 누르지도 않고 마치 엔드 스탑 스위치를 누른 것처럼 가다 멈춘다 라고 하시면 해당 부분 true에서 false 혹은 false에서 true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태핑 모터 드라이버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모터의 종류가 나오죠. 각각의 축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모터를 적고 활성화하시면 됩니다. 저는 XY, Z1, Z2, 익스트루더 1을 사용을 하죠. 4개, 5개를 활성화해 줬고요. X축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TMC 2209, Y축도 2209, 익스트루더 역시 2209를 사용하고, Z축 2개는 2130, 2130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쭉쭉 넘어가시고 이제 바로 모터의 이동값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메뉴에 스테퍼 유닛이라고 해서 각각의 모터의 스택 값을 정해주는 겁니다. 네, 일반적으로 GT2 벨트를 사용하시고 모터의 풀리 기어가 이빨의 개수가 20개일 경우 보통 스택 값을 80을 주고요. Z축은 저 같은 경우에는 리드 스크류를 사용을 하죠. 피치2 리드8의 스크류를 사용하실 경우 스택 값을 400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익스트루더는 저는 이번에 타이탄 에어로라고 하는 압출기를 사용을 하는데 해당 스택 값이 400에서 한 415 사이 값을 보통 입력을 해주는데요. 일단 저는 408로 입력을 했습니다. 이 스택 값을 구하는 공식은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다른 유닛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해당 공식을 찾아보시고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맥스 피드 레이트, 그러니까 최대 이동 속도를 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대 가속도 저는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가속도, 그리고 리트렉션 가속도, 그리고 이동 가속도 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프린터를 한번 구동해 보시고 바꿔가면서 적당한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저크 값인데 기존에는 요 클래식 저크라고 해서 우리가 주로 쓰던 저크 값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저크 값이 9버전이 있고 10버전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그 저크 값을 사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 신규로 생긴 저크 값인 것 같은데 리니어 어드밴스라고 하는 펌웨어에서 압출을 제어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거와 연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왠지 이게 좋아 보여서 이거를 활성화 시켜줬습니다. 일단 뭐 디폴트 값은 5.0 그대로 뒀고요. 그 다음에 S커브, 이거는 이제 곡선을 우리가 그릴 때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그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최대한 이렇게 곡선이 되게 곡선화로 이동시켜주는 뭐 그런 옵션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좋은 것 같아서 좀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이 저크 값, S커브, 그리고 리니어 어드밴스 이런 값들은 지금은 일단 디폴트 값으로 활성화만 해주고요.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서 캘리브레이션을 해줘야 되는 그런 값들입니다. 일단 저는 활성화만 시켜준다는 생각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Z 프로브 설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오토 레벨링 센서를 얘기하는 거죠. 자, Z축 프로브를 미니멈 엔드 스탑으로 사용할 거냐, 활성화했고요. 네, 그리고 Z 엔드 스탑을 스위치가 아닌 프로브로 쓸 거냐, 켰습니다. 네, 쭉 내려가 보시면 이제 픽스 마운트 프로브라고 해서 사파이어 같은 거 보시면 센서를 노즐 옆에 고정을 하잖아요. 네, 설명 보시면 아시겠지만 BL 터치는 해당이 안 되고요. 저는 이번에 IR 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파이어와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일단 활성화 시켜줬습니다. 쭉쭉 내려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브의 위치를 설정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그림 보시고요. 네, 프린터를 정면으로 마주하신 뒤에 위에서 붙인다고 생각을 하시고 노즐과 레벨링 센서의 위치를 좌표로 나타내주는 겁니다. 센서가 노즐보다 우측에 있으면 플러스 값,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값, 그리고 센서가 노즐보다 위쪽에 있으면 플러스, 아래쪽에 있으면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렇게 X축, Y축 값을 정해주시고요. 저는 Z축은 어차피 옵셋을 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제로로 줬습니다. 이 부분은 레벨링 센서가 베드 레벨링을 체크할 때 베드의 최외곽 부분을 측정을 하게 되면 자칫하면 밖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노즐이 베드와 키스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외곽이 아니라 외곽에서 얼마큼 더 들어와서 측정을 하겠느냐, 그걸 설정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얼마나 빨리 측정할 거냐, 몇 번 측정할 거냐,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읽어보고 필요하신 거 하시면 되고요. 자,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쭉쭉 넘어가시고, 자, 그리고 이 부분 모터가 회전하는 방향이 반대일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앞전에 전기 배선 설명할 때 모터가 반대로 돌면 케이블을 반대로 꽂으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배선으로 모터의 회전 방향을 바꾸는 방법이고, 이 부분이 바로 펌웨어에서 모터의 회전 방향을 바꾸는 부분입니다. X축, Y축, Z축, 여기 이제 익스트루더 있죠?
true와 false가 있습니다. 일단 펌웨어를 업로드 해보시고 모터가 반대로 돈다 라고 하면 true는 false로, false는 true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쉽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호밍에 관한 설정입니다. 뭐 호밍 전에 뭐 노즐을 뭐 얼마나 뭐 들어 올릴 건지 뭐 그런 것도 설정하는 거고, 자, 이 부분은 호밍할 때 모터가 움직이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정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움직인다 라고 하면 여기 옵션 보이시죠? 마이너스 1로 했는데 반대로 간다 그러면 플러스 1로 바꾸시면 되고요. 그냥 1로 했는데 모터가 반대로 호밍을 한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1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베드 크기 정하시는 부분이고요. 저는 155, 155, 그리고 Z는 170으로 정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쭉쭉 넘어가실게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베드 레벨링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겁니다. 보시면 각각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자, 보통 오토 레벨링 센서를 사용하실 때는 이 BI 라이너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수동으로 하신다 라고 하실 땐 메쉬 레벨링을, 그리고 오토 레벨링 센서가 있고 아주 정밀한 센싱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이 UBL이라는 레벨링 방식을 활성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쭉 넘어가시고요. 자, 이거 뭐 디버그에 대한 디버그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저는 켰습니다. 켰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 레벨링 할 때 레벨링을 몇 포인트를 찍을 거냐 하고 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적으시면 이거의 제곱입니다. 4면 16개, 그리고 3이면 9개, 5로 적으면 25개 포인트를 찍게 됩니다. 자, 쭉쭉 넘어가실게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안전하게 호밍을 하기 위한 그런 기능입니다. 뭐 키실 분은 키시고 호밍 속도 정하시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 프린터 설정 값을 G코드나 혹은 프린터 메뉴에서 저장하시거나 초기화하시거나 불러드리거나 할 때 사용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기능들을 사용할지 안 할지 정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은 저는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여러분들 프린터 예열하실 때 사용하시는 메뉴입니다. 뭐 PLA 180으로 정해놓으시면 PLA라는 메뉴가 생겨요. 그거를 클릭하시면 프린터가 180도까지 예열이 된다, 뭐 그런 기능이고요. 자, 이건 필라 체인지 같은 거 명령하실 때 노즐을 얻다가 파킹할 건지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프린터 메뉴에 나오는 뭐 타이머 기능입니다.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LCD,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LCD 모니터 설정입니다. 자, 언어 설정 저는 영어로 해놨고요. 자, 그리고 쭉쭉 가겠습니다. SD카드 사용할 거니까 뭐 활성화 했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엔코더라고 해서 여러분들 LCD 보시면 돌리는 다이얼 있죠? 그 뭐 다이얼 민감도나 아니면 다이얼의 뭐 돌아가는 방향 등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읽어보시고 필요하신 거는 활성화, 비활성화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제가 사용하는 RGB 버전 12864 때문에 제가 좀 헤맸었는데 여러분들 사용하실 LCD 컨트롤러 설정하시면 됩니다.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거 활성화하시면 됩니다. 쭉 내려보시면 쓰시는 거 활성화 해주세요. 네, 저는 요거를 활성화 해줬습니다. 네, 네오픽셀 RGB 버전이죠.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 이제 별게 없을 건데, 자, 이제 이 부분은 RGB LED를 사용할 때 활성화하는 건데 제가 사용하는 LCD 패널 때문에 이 부분을 활성화했습니다. 활성화해서 세팅은 뭐 이렇게 해줬고요. 일반적인 12864나 2004 LCD 쓰시는 분들은 여기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컨피그레이션 H 파일은 모두 수정을 끝냈습니다. 자, 제가 파일 올려드릴 거니까 순정 펌웨어에서 뭐를 바꿨는지 한번 찬찬히 보시고요. 자, 이제 다음 컨피그레이션 어드밴스 H 파일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OM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m OMW, OM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